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네? 제가 이 집에서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들 중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원목 탁자 위에 이혼 서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60대 여성 김선희는 그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김철수는 소파 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불편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주사로 만든 도장은 결혼할 때 친정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서류의 첫 번째 칸에 도장을 찍었어요. 또박또박 정확하게요. 두 번째 칸에도 똑같이 찍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칸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맞은편 소파에는 85세의 시어머니 박영자가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가 도장 찍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철수가 탁자로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군데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는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됐네요. 철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도장을 가방에 다시 넣을 뿐이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짐 싸서 나가라.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선희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가요? 그녀가 반문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더 꽉 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으니 남의 집이지. 당장 오늘 안으로 나가요.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왜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공짜로 얹혀 살았으면 됐지. 더 뭘 바라요? 선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오늘 안으로 짐 싸요. 철수가 어머니 편을 들며 덧붙였어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단호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눈 속에서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죠.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단을 향해 걸어갔어요. 선희는 2층 안방으로 올라갔어요. 30년을 살아온 그 방은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에 큰 여행 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빈 가방 안을 바라보던 선희의 시선이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상단 선반에서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희는 의자를 가져와 그 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30년간 모아온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젊은 시절 시아버지 병원에서 밤을 새우던 자신의 모습,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죠.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던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민준이 태어나던 날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막 출산한 선희는 침대 구석에 작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손자에게만 관심을 쏟았었죠. 선희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고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통장 몇 건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30년 전 친정에서 받은 돈이 입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시아버지 병원비로 출금된 내역이 적혀 있었죠. 두 번째 통장에는 시댁 사업 빚을 갚은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세 번째 통장에는 남편 철수의 사업 실패 후 빚 정리 내역이 담겨 있었어요. 선희는 통장들을 천천히 넘겨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응, 아빠랑 할머니가 계속 이 집에서 살 거야. 엄마는 나가셨어. 손자에게 전화를 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요. 선희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작은 정원에 심어놓은 장미가 보였습니다. 결혼 첫 해에 자신이 직접 심은 나무였죠. 그때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늙어갈 거라 믿었었어요. 친정 땅을 팔아 마련한 이 집에서 남편과 화목하게 살 거라 꿈꿨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6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어요. 선희는 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집에 있어.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짐도 싸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이면 도착해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지은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바라봤어요. 알았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희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시어머니와 철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정장 차림의 지은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 지은이 왔네.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곧장 거실 탁자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죠. 묵직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철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아, 갑자기 왜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지은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은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2층에 계시는데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지은은 계단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내려오세요. 2층에서 선희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어머니가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선희가 거실에 도착하자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죠. 이혼도 다 끝났는데 무슨 일로 왔어?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서류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법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 재산분할 같은 건 없어. 이미 합의했잖아. 그가 서둘러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 안을 뒤적였어요.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탁 쳤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거야? 압박하는 투였어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곧 후회하실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실의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뭘 후회해? 변호사라고 겁주려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도 불안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표면에는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도 어머니의 손을 힘주어 잡아주었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서류들을 잘 보세요. 지은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철수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되었어요. 거실의 긴장감이 팽배하게 감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선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봉투 입구에 손을 댄 채 잠시 멈춰 섰어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은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게 뭔데? 변호사라고 우리 겁주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철수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세했습니다. 지은아, 이 집은 할머니랑 아빠, 그리고 민준이 집이야. 내 엄마는 이제 남이라고.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선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선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30년 전 이 집 살 때 기억나요? 그때 당신이 한 약속 그녀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철수가 손을 저으며 끊었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혼했으면 끝난 거야. 시어머니가 선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 도리 다 했으면 됐지. 이제 떠나는 게 도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어요. 마치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지은이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 집 등기부등본 보신 적 있으세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요가 담겨 있었어요.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내 명이 아니야? 그가 되물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서류들이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서류를 보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손으로 가렸습니다.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철수가 초조하게 손을 비볐습니다. 지은아, 대체 무슨 서류인데 이러는 거야? 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지은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이에요. 선희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시어머니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야, 이지은, 지금 내가 뭐라는 거야? 할머니한테 이러는 거야? 그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지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직도 여러 장의 서류가 남아 있었어요. 철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보며 눈짓을 했어요. 둘 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듯 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곧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선희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다 끝내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첫 번째 서류를 탁자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철수가 동시에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서류 중앙에 집 소유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희. 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서류를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조작이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탁자를 손으로 치며 일어섰어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쭉 엄마 명의였어요. 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은요, 제 친정 땅을 팔아서 샀어요. 제 돈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그래도 세금 문제로 내 명의로 했을 뿐이잖아. 시어머니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철수가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집 매매 계약서예요. 30년 전 거죠. 서류에는 매수인 이름이 김선희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금 지급 내역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엄마 친정 땅 매도 증서예요.
지은이 설명했어요. 매도 날짜와 집 매매 날짜가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선희가 친정 땅을 팔아 바로 이 집을 샀다는 증거였죠. 그래도 철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내가 30년간 생활비를 댔잖아. 그가 마지막 항변을 했습니다. 지은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지은이 네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엄마 생활비 통장 내역이에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통장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선희의 친정에서 받은 돈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시아버지 병원비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통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시댁 빚 정리한 내역이에요. 지은이 손가락으로 금액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세 번째 통장은 철수의 사업 관련 내역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했을 때 빚 갚은 거예요. 세 번이나요. 지은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철수는 말없이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민준이 대학 등록금, 할머니 병원비, 명절 제사 비용까지 전부 엄마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해결했어요. 탁자 위는 온통 서류로 뒤덮였습니다. 30년간의 진실이 한눈에 보였어요. 선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시댁이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모든 게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선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당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마주봤어요. 어머니, 그녀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가족 평화 지키느라요. 선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래요. 지은이 어머니 옆에 섰어요. 법적으로 이 집은 엄마 거예요. 그 누구도 엄마를 쫓아낼 수 없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85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희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손이 선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물이 시어머니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간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던 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줘. 내 은혜를 몰랐어. 시어머니가 선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철수도 황급히 선희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 팔을 잡으며 간청했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응?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랑은 정리할게. 완전히 끊을게. 철수가 외도 상대 얘기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도 찢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그가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선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30년을 기다렸던 사과였습니다. 30년을 바랐던 인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선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가 다시 불렀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선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지지를 보냈어요. 엄마 결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이 집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철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어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힘들었던 기억도 모두 이 안에 있었어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나갈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랑 나랑 나갈 테니까 집은 당신이 가져.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법적으로도 당연히 엄마 집이에요. 지은이 옆에서 확인시켜줬어요. 아무도 엄마한테 집 내놓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채로 선희를 올려다봤어요. 선희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그녀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철수도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선희는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선희야. 시어머니가 다급히 불렀어요. 선희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번만큼은 제 생각대로 하겠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선희의 뒷모습을 시댁 식구들이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탁자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서류들은 제가 보관할게요. 법적 증거니까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을 잃었어요. 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2층에서 선희의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서류 가방을 닫으며 시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엄마한테 한 것들 기억하세요.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모두가 선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운명이 그리고 이들의 미래가 선희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철수가 불안한 표호로 2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2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선희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결심을 굳힌 사람의 얼굴이었죠. 선희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철수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은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거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이 집은 선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민준이 이름으로 넘길게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도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엄마 거예요. 그녀가 말렸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떠나도 민준이한텐 안정된 집이 필요해. 선희가 설명했습니다. 엄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선희에게 달려왔어요. 선희야, 고맙다. 그녀가 선희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철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민준이도 얼마나 좋아할지 그가 말했지만 선희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선희가 시어머니와 철수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난 후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요. 철수가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가 항변했지만 선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협상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도? 손자도 못 만나는 거야? 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원하면 만나세요. 하지만 저는 빼고요. 지은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법적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깔끔하게 정리하죠. 그녀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갈게요. 그녀가 선언했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지은이 집에서 당분간 있을 거예요. 선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배웅은 안 하셔도 돼요.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은 지켰지만 뭔가 중요한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선희가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각자 길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이 없었어요. 2층으로 올라간 선희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철수 그리고 지은만 남았습니다. 지은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엄마 모시러요. 그녀가 냉정하게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철수가 딸을 불렀어요. 지은이 멈춰서서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엄마한테 한 것들 평생 기억하고 사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하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남은 시어머니와 철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집을 지켰지만 승리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영영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만 느껴졌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작은 검은색 캐리어 하나만 끌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30년 동안 모았던 짐들 중 대부분은 그대로 두고 왔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 급히 연락받고 달려온 아들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복잡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어요. 민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30세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선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업고 재우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준이 다가와 어머니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부드럽게 아들을 밀어냈어요. 잘 살아라.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선희야 그녀가 불렀지만 선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철수는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문 밖에는 지은이 운전하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려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은이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 밖으로 나섰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엄마, 전화는 받으실 거죠?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아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 대문을 나서는 순간 선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차 뒷좌석에 오른 선희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지은이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선희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집이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 선 민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매일 보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슬픈 눈물인지 후련한 눈물인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엄마. 지은이 신호 대기 중에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선희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어머니 손을 뒤로 뻗어 꽉 잡았습니다. 선희도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차는 새 아파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지은이 마련해준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어요. 선희는 그곳에서 당분간 지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 선희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책장을 넘기다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잘 지내. 너도 건강해라.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장을 비쳤어요. 선희는 천천히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액자에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선희는 그 글귀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선희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그녀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김선희로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달콤했어요.